햇살의 책장.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0. 당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라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북튜브 채널 미소영 미소생각을 운영 중인 미소영님의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미소영님은 20대의 회사원, 30대는 전업주부, 40대에는 자영업자, 50대에는 경매 투자자이자 강사, 그리고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아주 흥미로운 이력의 소유자이신데요. 이 책은 노후 준비 가이드를 넘어서 저자 자신이 이룩한 삶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는 마치 인생의 가이드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프롤로그와 본문의 일부인데요. 낭독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면서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 40.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7단계의 부자 습관을 소개합니다. 이 중 7단계 감사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낭독해드릴 예정입니다. 2장 40대 평범한 근로자로 산다는 것은 저자의 40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삶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장 50대 은퇴하면 어때? 50대는 20대처럼 다시 나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돈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시선을 바꿔 나의 정체성을 찾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4장 60대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이 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5장 노후, 근로는 멈추어도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며 투자를 위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장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 증식 7단계 20대, 30대의 근로자 생활로 시작해 40대의 자산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50대 이후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지므로 40살 전후의 자산 증식에 대해 꼭 고민하고 행동해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저자의 조언이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제 프롤로그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노후 50대 중반인 내가 독서 모임에 뒤늦게 참여해서 새벽마다 책을 읽고 인증한 지 1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주 동안 읽은 책을 주말에 1시간 정도 줌으로 만나서 책의 내용 중 깨달은 점과 자신에게 적용할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1년 동안 책을 읽고 인증하는 것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 이는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소통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8명이다. 나이는 나를 제외하고 모두 40대 전후이다. 40대 동생들 속에서 50대 중반인 내가 함께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것과 나이가 적은 후배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점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한마디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질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함께 책 읽고 공부하는 40대의 동생들에게 큰 변화의 시기임을 직감할 수 있다. 회사에 다니며 진급을 고민하는 동생, 퇴사를 고민하고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 이미 1인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사업을 확장해 가는 동생, 부동산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투자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40대는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내 마흔은 진퇴양난, 고군분투의 시기였다.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했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도 하며 급여도 오르고 있었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돈 걱정은 뒤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퇴사.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한 사업과 폐업, 그리고 전업주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치킨집 창업. 이 모든 일이 남편의 예고 없는 퇴사 이후 바뀐 삶이다. 그때는 자신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하는 일이 정체성이 된다는 것도 몰랐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절실함으로 시작한 치킨집 창업은 당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시간을 담보로 하는 노동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뛰어든 부동산 경매의 세계. 경매는 한 번 알아두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같은 개념이다. 부동산 매매 시장과는 다른 생태계를 갖고 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은 편이므로 입찰하기 위한 권리 분석을 공부해두면 좋다. 그리고 경매로 매수를, 매매로 매도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다. 40대를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다. 정신없이 살아온 40대를 보내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니 50대는 다시 20대의 환경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만약 지금 20대로 돌아간다면, 아니 40대로 10년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은 책 읽기와 돈 공부이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책 읽기에 관심이 많았다면 어땠을까? 책을 꾸준히 읽고 글을 꾸준히 써왔다면 어땠을까? 경제와 돈 공부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세계관이 조금은 더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 자산 증식은 더 되었을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50대 중반이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60세 환갑잔치가 의미 없어진 100세 시대. 우리에겐 노후에 한 번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기회가 생겼다. 기회는 주어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나는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의문이 생겼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고 싶어서 나에게 보상휴가 1년을 주었다. 노후에는 행복한 시간 부자로 살고 싶다는 바람대로 노후의 삶을 앞당겨 살아본 1년.
365일 중 24일만 일하는 일정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시간 부자가 된 1년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은 정체성 찾기였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독서, 여행과 산책, 그리고 글쓰기를 중점으로 실천하며 책 속에서 저자들의 지혜를 배우고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걱정이 없어야 노후가 더욱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의 내 모습으로도 아주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남은 생을 위해서 앞으로 10년은 더욱 성장해야겠다는 강한 욕구가 일어났다. 아울러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는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할 돈. 둘째, 즐기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일. 셋째,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이 3가지를 위한 습관을 부자 습관, 노후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뿐 변하지 않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노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특히 돈 걱정 없이 품앗이 하며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나와 남편, 내 2 아이, 부모님과 동생들, 내 이웃들.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평범하게 소소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돈 걱정이 제일 많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잘 모른다.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나의 행위는 노후와 연결이 된다.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준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돈, 노동하지 않고 즐기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벌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강이다. 노후는 절대 노동자의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살면서 배운 원칙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일까? 돈으로부터 노후 걱정 없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녀에게 돈 굴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편안하게 동기부여하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가 되고 싶다. 투자와 동시에 자원봉사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솔직히 돈으로부터 노후 걱정 없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뒤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자본가 시스템, 바로 돈으로부터 노후 걱정 없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한다. 바로 부동산 임대와 사업,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이다. 제3의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자기 개발을 하며
책 속에서 얻은 부자 습관을 하나씩 나에게 적용해 보니 무너졌던 자존감을 되찾는 동시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챙기게 되었다. 이제야 이런 감정을 접하고 보니 조금 늦었구나 싶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다. 부자 습관은 젊을수록 더 좋고 늦어도 40대에는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일찍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아직은 경제적인 절실함을 모르는 내 자녀와 나보다 젊은 40대 동생들에게 50대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부자 습관과 자산 증식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치열하게 사는 동생들이 나를 만난 후 자신을 챙기는 방법과 즐겁게 일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좋겠다. 현재 내 모습은 과거 행동에 대한 결과다. 어떤 결과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행동의 결과라는 점이다. 잘못된 결과는 남 탓으로 돌리고 싶지만 자신은 안다. 모두 다 내 탓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뿌린 씨앗이 가난인데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저축을 하지 않으면서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날씬한 몸매를 바라면서 칼로리 높은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쁜 습관은 중독성이 강하고 끊기가 어렵다. 그동안의 나쁜 습관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하나씩 대체해 나가는 것. 이것이 1년 동안 배운 것이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것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이젠 인정해야 한다.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뿌리고 싶은 씨앗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이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보너스 같은 노후 인생 30년을 새롭게 계획한다. 나 스스로를 새롭게 리셋해서 씨앗을 직접 뿌려보려고 한다.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그동안의 삶에서 배운 것이 20대, 30대, 40대, 10년마다 새로운 도전과 결과를 얻었기에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50대 중반에서 다시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의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책 쓰기이다. 책의 초고를 쓰고 기획서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투고했을 때 손 내밀어준 출판사가 넥스웍이었다. 당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새롭게 노후를 준비하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심으로 출판사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구성은 1장은 안식년 동안 배우고 실천한 내용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딱 좋은 시기에 쌓을 수 있는 부자 습관 7가지를 제시하고 2장과 3장은 고군분투했던 40대에 쌓아온 근로자의 삶과 성장, 그리고
50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4장은 노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일과 자신의 정체성 찾아보기, 5장은 노후에도 지속돼야 하는 자산 증식과 투자 이야기를, 6장은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 증식 7단계를 제시한다. 부록으로 부자 습관 쌓기 위한 도서 목록을 넣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40대는 인생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된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노후까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보자. 10년, 20년, 3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자. 스스로를 디자인해 보는 것. 지금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아졌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분명 성공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제 시간은 내 편이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고요. 본문 내용 중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자. 짤랑짤랑 채르륵.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독서 모임 단톡방에서 서로에게 인사하는 문장이다. 함께 독서를 하면서 보고 깨달은 것 중 하나씩 적용하고 있는 모임. 이 모임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무엇이든 실행으로 옮기면서 어색함을 날려버린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감사합니다를 외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책을 읽고 적용점을 찾아 다 같이 감사일기 쓰기에 도전해보자고 했다. 감사일기를 쓰면 뭐가 달라질까? 사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많이 쓰는 단어이다. 특히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도움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이다.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반사적으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큰 에너지나 파장이 느껴지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또 다른 행위이니 감사일기를 해야 할 투두 리스트에 넣었다. 감사일기를 습관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 나와 내 주변 사람과 사물에 감사함을 말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함을 감사일기에 적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고 싶었다. 만약 감사 메모나 감사 일기를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평온을 가질 수 있고 현재의 풍요에 감사함으로써 욕심을 덜어낼 수 있다면 이 또한 나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한 단어만 썼다면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감사일기에 하루 5가지를 적고자 했을 때 처음 쓴 내용이다. 새벽에 책을 꾸준히 읽고 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어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짤랑짤랑이라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보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것이 왠지 쑥스러웠다. 몸이 오글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해서 쓰다 보니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함께 해주는 가족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반복해서 말하니 오늘 계획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충만해졌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SNS에 올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블로그에 감사일기 5개를 쓰다가 10개로 늘려서 쓰기도 했다. 인스타에는 메모하고 나서 마무리는 해시태그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3개의 키워드로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단톡방에서 아침 인사로 짤랑짤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쓰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SNS에 감사합니다를 기록하고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반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역시 가족이었다. 특히 남편에 대한 감사 한 줄과 무사히 출근하고 귀가하는 아이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건강하게 늘 곁에 계셔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한 늘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회에서 만난 동생들이 등장한다. 아울러 곁에 놓여있는 사물과 매일 달라지는 날씨에도 감사함을 표현했다. 감사의 대상도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의 현상에도 모두 감사하게 되는 마음. 감사한 일이 처음에는 5개도 억지로 짜내듯이 썼다면 지금은 하루 10개 이상은 술술 나온다. 감사함이 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처음 한 달이 되어가니 내 안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목소리를 내가 다시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이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이 떠짐에도 감사하게 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비롯하여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현상에 모두 감사하고 있었다. 사소한 불평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가며 감사합니다로 가득 채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가족 단톡방에 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우리 가족이 단톡방에서 매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딸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딸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딸에게 매일 아침 잘 다녀와 라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딸의 엄마여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몇 줄의 감사 문장을 표현하자 2딸도 피식피식 웃는 수줍은 이모티콘을 보내며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특히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자주 표현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나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면 엄마도 나도 우리 딸 사랑해 라고 말해준다. 아빠에게는 엄마보다 조금 어색하지만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아빠는 고맙다 라고 말해준다. 아빠도 나이 50이 넘은 다 큰 딸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했지만 좋으셨던 게다. 난 문득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세 단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오히려 소홀히 대했던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글로 말로 하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가족에게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다. 하루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자 감사할 일들이 매일 더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일도 술술 잘 풀려나간다. 감사합니다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다. 미래의 일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미래의 목표를 크게 키우는 것은 내 마음이다. 목표를 크게 잡을수록 나의 감사한 마음은 더 커져간다. 내게는 짧게는 한 달, 단기적으로 1년, 장기적으로 5년과 10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예전에는 목표를 세우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목표가 다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외치면서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밀어내고 목표는 다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목표를 생각할수록 기분이 너무 좋고 흥분되기 시작한다. 이런 흥분되는 마음이 주는 에너지는 나를 매일 움직이게 한다. 하루의 루틴은 반복되는 작은 일상이지만 내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해야 목표까지 갈 수 있는지 로드맵을 그리고 있으므로 오늘 하루에 감사하게 된다. 책을 읽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로 가득 채워졌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순간이 내겐 선물이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한 일로 가득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자 습관 만들기 7단계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과정이 어떻든 결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모든 말의 끝에는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자.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펼치고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번에 다 읽을 정도로 글이 굉장히 흡입력이 있었고요. 특히 책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남편분과의 에피소드, 두 딸과의 에피소드들이 너무 진솔하고 사랑스러워서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감사에 대한 내용은 저도 몇 년 동안 감사일기를 꾸준히 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저자분의 글이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노후 준비, 자산 증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로 가득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